PT 프로세스에서 사전 세팅을 마치고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발표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또 어떠한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PT가 아무리 능수능란할지라도 신뢰를 주지 못하거나 뭔가 기교에 의존한다면 성공적인 발표를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신뢰를 주기 위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나눠보겠습니다. 신뢰를 주는 PT의 기본 원칙 중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나요? old frame, 즉 지식의 관점에서 보면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과 적용의 관점, new frame에서 보시면 크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 내용을 완벽하게 파악하여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라. 자신의 것으로 소화가 되었는지 반대로 내가 무엇에 의지하고 있는지 점검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발표자는 화면, 원고 이 두 가지에 많이 의지하죠. 그래서 둘 중 하나가 사라지면 발표를 못하게 됩니다. 화면이나 원고는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지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메시지여야 하는데 화면이나 원고의 주인공 자리를 내어주고 마는 셈이죠. 두 번째, 주제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가끔 이런 멘트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PT가 다 끝날 즈음 들어보니 별거 없으셨죠? 다 아시겠지만 이런 멘트가 결정적 순간에 나오거나 빈번하게 사용되면 청중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셋째, 청중에게 메시지의 가치를 전하라. 패션 디자이너는 옷으로 멋이라는 가치를 전달하고 건축가는 집으로 편안함이라는 가치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PT로 어떠한 가치를 전달하고 있습니까? 이 가치는 단순히 내용 전달로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청중이 누려야 할 효용이옵니다. 그래서 내용에 반드시 청중이 원하는 가치가 담겨야 합니다. 좀 더 세부 원칙으로 들어가 볼까요? 신뢰 형성을 위한 원칙은 부연 설명이 필요한 몇 가지만 선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아닌 우리라고 하라. 이 원칙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나눠보죠. 조금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란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라고 표현할 때 당연히 여러분이라고 해야겠죠. 다만 여러분 대신 우리라는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우리라고 표현하길 권합니다. 가령 발표자가 다음 멘트를 할 때 어떻게 들릴지 청중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직은 어떻습니까? 이 표현을 우리로 넣어서 바꿔볼까요? 우리 조직은 어떻습니까?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조직은 어떻습니까? 우리 조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란 단어는 일종의 익스클루시브 표현입니다. 발표자와 청중을 분리시키고 주체와 객체로 나누죠. 반면에 우리라는 표현은 인클루시브 표현입니다. 발표자와 청중을 하나로 묶어 유대감, 소속감을 느끼게 하죠. 그래서 고도로 훈련받은 발표자는 어떠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떠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시간을 드리겠다는 건 주체와 객체가 나뉘는 표현이지만 시간을 갖겠다는 건 함께 하겠다는 공동체 의식을 불러일으키니까요. 그래서 본질은 발표자와 청중이 분리되지 않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럼 더욱 신뢰 형성에 도움이 되겠죠. 다음으로 볼 원칙은 좋은 인품을 갖추어라입니다. 이 원칙은 매우 중요하고도 본질입니다. 인품은 어떤 식으로든 배어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성품과 태도를 갖춘다면 발표의 깊이와 통찰을 전할 수 있을 겁니다. 사과하지 마라. 이 원칙대로라면 발표자가 늦게 와도 당연히 사과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런 뜻은 물론 아니죠. 당연히 사과해야 할 때 사과하셔야 합니다. 이 원칙은 예를 들어 설명을 좀 드릴게요. 발표자가 긴장해서 전날 잠을 설쳤습니다. 한숨도 못 잤어요. 그리고 그 발표자는 청중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잠을 한숨도 못 자 매우 피곤합니다. 조금 실수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청중에게 이런 식으로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앞에서 기본 원칙, 즉 주제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메시지의 가치를 전달하라. 이 원칙에도 위배되죠. 청중은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이느냐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청중에게 고매한 동기로 호소한다. 이 원칙도 한번 볼까요? 우리 주변에서 고매한 동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모 신발 회사는 그 신발 하나를 구매하면 그 가치만큼의 신발을 아프리카에 기증하는 마케팅 정책으로 성장했습니다. 즉 소비가 기부로 이어지는 고매한 동기를 자극한 거죠. IMF 때 금모으기 운동도 그렇죠. 채권을 주는 것도 아닌데 나라를 아끼는 그 고매한 동기에 금모으기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외국인 투자 유치를 상상해서 보자면 청중에게 재무적인 효용, 기술적인 안정성 등 일반적인 동기를 넘는 고매한 동기로도 어필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가령 유일한 분단 국가에 이런 시설이, 이런 서비스가 한국에 있다면 평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평화라는 고매한 동기를 호소해 볼 수도 있겠죠. 원칙은 아무래도 일반성, 당위성을 갖기 마련이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실증적인 가이드라인을 나눠볼까 합니다. 이 가이드라인 역시 몇 가지만 제가 발췌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노트를 작성하라. 원고는 멘트 하나하나를 다 적는 반면 키노트는 핵심 단어만 논리적으로 배열하는 메모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암기하지 않게 되고 읽지 않게 되죠. 그래서 시선도 원고가 아닌 청중에게 두고 더욱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 키노트를 쓰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지금 원고가 앞에 있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말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니,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는 키노트를 쓰라 하고 정작 강사인 저는 원고를 쓰고 있다니요. 뭔가 좀 언밸런스하게 느껴지시죠? 지금 저처럼 일방적인 전달 방식으로 장시간 촬영할 경우에는 혹은 단어 하나가 중요한 담화문일 경우에는 원고를 준비하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원고가 아닌 키노트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이게 촬영이 아닌 실시간 강의로 전달된다면 원고를 준비하지 않았을 겁니다. 정리하자면 대부분 키노트를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특수한 경우에만 원고를 준비하십시오. 그럼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시각자료를 활용하라. 이 원칙으로 한번 가볼게요. 시각자료를 보통 PPT 화면만 생각하시는데요. 발표자 자신이 시각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때 고객이 제게 이렇게 말했었죠. 라면서 시연을 할 수도 있고 제스처도 있고 때로는 증거물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PPT 화면의 의존도는 최대한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양한 표현을 경험하실 겁니다. 모방하지 마라. 한때 저의 PT 과정에 수강생들이 가만히 서 있지 않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발표를 하는 경우가 덜어 있었어요. 저희는 정자세로 서서 발표를 연습을 요청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왜 좌우로 이동하냐고 물었더니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들 그렇게 하던데요. 그냥 모르겠습니다. 여유 있어 보이지 않나요?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모른 채 따라하면 모방이죠. 그러면 형식만 있고 실질이 없습니다. 적용만 있고 응용이 없습니다. 무턱대고 따라하지 말고 이유를 알고 전략적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다음 가이드라인으로 불안을 제거하라. 보통 불안이나 긴장할 때 신체 반응은 호흡이 얕아지고 몸이 경직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호흡을 깊이 하고 몸을 좀 풀어주면 긴장도 완화되죠. 매우 유용한 방법이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안을 제거하라의 펩톡이란 용어를 좀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펩톡은 자신을 위한 짧은 응원 문구입니다. Just do it 이런 광고 문구, 일종의 펩톡이죠.
제가 만난 어느 수강생은 이런 펩톡을 활용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 발표는 오직 나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감을 얻고 동기부여를 얻는 걸 보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역시 자기만의 펩톡을 만들어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화면이나 원고에 의지하지 말고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십시오. 긍정과 가치를 전달해 보십시오. 원고보다는 키노트를 활용해 보십시오.